저 같은 경우도 아기 태어나기 전에 미리 반려동물들 스케일링과 건강검진을 진행해 놓고 출산일이 다가올 때 미용을 미리 다 맡겨두었어요. 그래서 털을 짧게 다 깎아두고 울타리를 미리부터 쳐서 공간 분리에 대해서 동물들이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준 다음 아기 출산한 다음에 신생아를 데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미리 준비가 되어 있다면은 보호자분들도 훨씬 더 편하게 생활에 쉽게 녹아들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메이플 동물의료센터 원장 박지윤입니다. 오늘은 아기와 반려동물 시리즈 중에 하나로 아기를 언제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키워도 되는지 이 질문들 많이 하셔서 여기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아기 100일 때까지는 반려동물하고 분리해야 되죠? 하고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제 대답은 아기가 태어난 직후부터, 집에 온 직후부터 같이 반려동물과 생활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태어난 직후부터 동물하고 지냈을 때 아기한테도 좋고 동물한테도 더 낫기 때문인데요. 우리 어르신들이 적어도 100일 때까지는 동물하고 분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들 되게 많이 하시고요. 또 더 많은 분들은 사실은 아기가 걸어다니고 돌이 될 때까지는 따로 키우는 게 낫지 않겠냐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하세요. 사실은 저희 양가 부모님들도 그런 말씀들을 하셨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반려동물과 아기가 최대한 일찍 같이 지내는 것이 아이들에게도 반려동물에게도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반려동물도 우리 가족이잖아요.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 하는 것인데 아기가 태어난다고 우리가 동생 태어난다고 첫째를 100일 때까지 다른 집에 보내나요? 그렇지는 않죠. 반려동물 역시도 똑같이 가족이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것이 당연히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나 주의해야 될 부분들이 더 많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런 주의사항들에 대해서도 제가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조금 더 위생적인 문제 아무래도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반려동물들은 우리 털이 안 빠지는 품종들도 있지만 털이 많이 빠지는 품종들도 있고 특히 고양이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털이 많이 빠지죠.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아무거나 다 입에 넣게 되는데 이런 털이나 반려동물들이 가지고 놀던 장난감들을 입에 넣게 되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장난감들도 주기적으로 자주 세척해주는 것도 조금 더 중요해질 수 있습니다. 아기가 없을 때는 별 문제가 되지 않았던 위생 문제들이 아기가 생기면은 이 위생 문제들이 더 갑자기 중요도가 높아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아이들이 강아지나 고양이가 입에 물었던 물건들을 입에 넣는 부분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시는데 아기가 태어나기 전에 스케일링과 건강검진을 미리 해보시는 것을 저는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이 사용하는 침구류라던가 기타 제품들을 조금 새 걸로 갈아주신다거나 새로 한 번 더 세탁을 해주신다거나 하는 것도 위생에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갓난쟁이 아기가 이제 태어나서 집에 오는 상황이라면은 반려동물 털을 한번 미용해 주시는 것도 관리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털이 많이 빠지는 아이들이 털이 깎는다고 해서 털이 안 빠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아무래도 털이 짧으면은 관리 면에서도 훨씬 편해지고 위생 관리를 하기 훨씬 편해지고 그리고 아이들을 목욕시키거나 할 때도 조금 편안해지기 때문에 저는 반려동물들이 조금 희생하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이런 위생적인 부분을 위해서는 이용을 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주의사항 두 번째는 반려동물과 아기를 아주 이른 시절부터 함께 키운다 하더라도 최대한 직접 접촉하지는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아기와 반려동물은 제가 이전 영상들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서로 접촉을 하는 것보다는 항상 어른이 중간에서 개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항상 주의를 기울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아기가 어릴 때는 아기 침대를 사용하시는 것을 적극 권해드리고 있고요. 바닥 생활을 많이 하시는 가정이라면은 울타리나 방묘문, 안전문 이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특히 고양이의 경우는 높은 곳에 다 올라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저귀 가리대 같은 거 사용하는 것도 저는 사실 많이 권해드리는 편인데 산모분들 손목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근데 이런 기저귀 가리대에서 아기 기저귀를 갈 때 고양이들이 그 위로 뛰어오르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사실 별일 아닐 수 있었던 일도 아기가 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들이 가능하면은 아기가 지내는 공간, 아기 침대가 있는 공간, 아기 기저귀를 가는 공간에는 최대한 출입을 하지 않도록 공간 분리를 해주시는 것이 서로에게 도움이 됩니다. 이때 사용하실 수 있는 것들이 방묘문이나 방묘 울타리인데요. 방묘 울타리는 안정문처럼 생긴 건데 훨씬 더 높은 높이로 짜여진 거거든요. 이런 거를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간혹 반려동물과 아기를 일찍부터 같이 키워도 된다고 했어 하면서 약간 보모처럼 역할을 하는 그런 동물을 좀 기대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하지만 제가 반려동물과 아기가 함께 일찍부터 같이 지내도 된다는 게 동물에게 아기를 맡겨도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요. 우리가 첫째가 아직 어린데 둘째를 낳았어요. 이 둘째 아기를 첫째에게 맡기시나요? 아니죠. 오히려 첫째가 둘째에게 접근하면 엄마들이 딴 일을 하시다가도 깜짝 놀라서 달려와서는 혹시나 첫째가 예뻐한다는 의미로 만지다가 둘째를 다치게 하지는 않을지, 혹은 너무 거칠게 다루지는 않을지, 이런 것들을 주의하시잖아요. 반려동물과 아기 사이 관계도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려동물들은 우리에게 첫째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첫째가 둘째를 돌보게 두시면 안 돼요. 아이는 아이를 돌볼 수 없습니다. 항상 어른이 아이를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서 조금 더 깨어있기만 하신다면은 반려동물과 아기를 함께 한 공간에서 지내게 하는 데에는 아무 무리가 없으실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첫째 낳고 나서도 이틀 뒤에 집에 왔는데요. 둘째 낳고 나서도 똑같이 이틀 뒤에 집에 왔습니다. 조리원에 가지 않고. 그때부터 반려동물과 함께 지내기 시작했는데 주변에서 도와주실 수 있는 가족분들, 남편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은 전혀 무리가 될 것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한 미리 대비만 해둔다면은 산모분도 생각보다 힘들지 않게 아기를 케어하고 반려동물을 케어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또한 반려동물과 아기를 함께 케어할 때는 엄마에게는 생각보다 큰 에너지가 없을 거라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가족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간혹 강아지가 혹은 고양이가 다른 분들을 만나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경우에는 펫시터의 도움을 좀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강아지들 같은 경우에는 강아지 유치원에 낮 시간에 보냈다가 다시 찾아오신다거나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주변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으시면서 일찍부터 아기와 함께 지낼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아기에게도 훨씬 반려동물에 대해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부모님들이 동물을 어떻게 돌보는지를 아주 일찍부터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들도 갑자기 100일에서 1년 동안 그렇게 아기와 가족들과 떨어져서 지내는 것보다는 처음부터 가족분들과 함께 아기와 함께 지내면서 하루하루의 변화에 적응해 가는 것이 동물에게도 훨씬 더 좋습니다. 오늘은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 중에 하나인 아기와 동물을 100일 전까지는 분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언제부터 함께 키워도 되는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제가 준비해 보았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